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리딩 무료 동영상 강의를 담당하는 해커스학원 이상길입니다. 오늘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치사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가 암기할 게 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된다는 느낌이 있을 텐데 반복을 해서 보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 볼 거는요. 이유와 양보와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전치사만 보시면 안 되고 같은 의미를 가진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진 전치사와 접속사를 보기에서 같이 보여줘요. 그리고 빈칸 뒤에 문장 구조를 가지고 전치사를 선택할 것인지 접속사를 선택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매달 3개에서 4개 정도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전치사를 암기를 할 때는 같은 의미를 가진 접속사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꼼꼼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볼 거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들 뭐뭐 때문에 자, because of, due to, on account of, owing to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같은 의미를 가진 접속사 because, since, as, now tha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보 너무 말이 어렵지 않아요? 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번역이 되는 양보라고 하는 이 단어들 누가 있냐면 despite, in spite of 요거는 노출이 굉장히 많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with all 특이하죠. 이것도 임에도 불구하고 란 뜻이고요. not withstanding 너무 길죠? 이 단어도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접속사 누가 있냐? although도 있고요. though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하기 위해서 for가 있고요. 같은 의미를 가진 접속사 in order that이 있고 혹은요 so that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같은 의미를 가진 전치사, 접속사, 품사를 같이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그 이유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빈칸의 구조를 보시면 blank 다음에 the rain이라는 명사가 보이죠. 이럴 때는 전치사를 사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it rains라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땐 누굴 쓴다? 접속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진 전치사와 접속사, 품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or가 들어가는 관용 표현. for 되게 많아요. 의미가. 그쵸? 우리 이런 것들은 함께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뒤에 어떤 표현들하고 함께 사용이 되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for your convenience. 당신의 편의를 위해서. 이럴 때 for를 사용하고요. 안전상의 이유로 라고 해서 for safety reasons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목적을 나타내서 for further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articles for sale. 자, 여기 articles란 단어 보통 우리가 이 단어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기사 이런 거 떠오르죠. article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기사란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사용이 된 거냐면 물건이란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법률의 조항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건이란 뜻으로 판매를 위한 물건들, 판매용 물건이란 뜻이고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물건에 보면 사은품으로 줄 때 비매품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not for sale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매를 위한 물건이 아니네요 라고 해서 한자로 비매품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money for supplies 이것도 용도를 나타내네요. 자,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 물품 구입비 이렇게 for의 다양한 의미를 예문과 함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외, 부가를 나타내는 전치사. 제외라고 하는 건 이외해도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인데 자, 누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xcept라는 단어 있어요. except 혼자 써도 전치사고요. 뒤에 for를 붙여도 전치사입니다. except for 둘 다 전치사로 뭐뭐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excepting 이 단어도 ing가 붙어도 전치사로 사용이 되고요. apart from 이란 단어, aside from, 그 다음에 excluding 이런 것들도 다 제외하고 란 뜻의 전치사입니다. I cleaned all the rooms. 내가 모든 방들을 다 청소했어요. 뭐를 제외하고? The bathroom, 화장실을 제외하고. 이럴 때 except이나 except for 대신에 excepting, apart from, aside from, 그 다음에 excluding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뭇이 없다면의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 barring, 그 다음에 without, but for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는 이 보고서를 이번 주 말까지 끝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할 때 barring any unexpected problems, 그래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없다면 이럴 때 barring을 대신해서 without이나 but for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를 나타내는 전치사 여기 드디어 나옵니다. in addition to, 게다가 더욱더, besides, 게다가 더욱더, apart from. 이 apart from 아까 배웠었죠. 한 가지 무슨 뜻이 있었냐면 제외, 예외를 나타내서 뭐뭐를 예외로 하고란 뜻이 있고, 지금처럼 두 번째 뭐뭐에 더해서라고 해서 부가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apart from은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뭐뭐를 예외로 하고, 두 번째 뭐뭐 이외에도.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혹시 in addition to 말고요, in addition이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의미는 차이가 없는데 품사 차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부사입니다. 게다가 더욱더. 부사는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가 없이 혼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in addition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명사가 목적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in addition과 in addition to가 같이 보이면 뒤에 명사가 있을 때는 in addition to, 명사 없이 혼자 쓰일 때는 in addition을 골라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besides, 게다가 더욱더란 이 단어, 어떤 단어와 형태가 유사해서 혼동을 유발하느냐? beside라는 단어가 있어요. S가 안 붙는 beside. 요거 품사가 전치사고요. 어디 옆에란 뜻입니다. next to와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beside to the table 하면 테이블 옆에란 뜻으로 뒤 공간을 나타낼 때 우리가 besid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beside는 공간하고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소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그냥 게다가 더욱더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의 스마트폰 이외에도 그는 뭐 수많은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in addition to 요거 대신해서 besides나 혹은 apart from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대신에라고 할 때 사용이 되는 전치사 instead of가 있습니다. 그래서 use graphics instead of words. 자, 말 대신에 그림을 사용하세요 라고 할 때 instead of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주의를 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instead. 똑같은 뜻이죠. 네, 그런데 이거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혼자 사용을 하고요.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나왔을 때는 누구를 사용해야 된다? instead of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형태가 비슷한 게 너무 많죠. 그래서 꼼꼼하게 품사 뜻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어부의 뜻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는데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어부 뒤에가 주어처럼 사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게가 론치, 문을 연다, 출시한다,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요게 주어, 요게 동사의 개념으로 사용이 될 때 우리가 어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부가 목적어처럼 사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renovation, 이게 새롭게 꾸미고 새단장하다는 뜻이죠. 새롭게 꾸민다, 무엇을, 건물을 이렇게 목적어의 의미로 사용이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와 B가 동격을 나타내서, 자, 확률은 확률인데 뭐 할 확률? 비가 올 확률. 그래서 강수 확률이라고 할 때 우리가 a chance of rain을 쓰는데 확률과 비가 어떻게 의미상 동격을 이룰 때도 우리가 어부를 사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해 있다는 의미,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this part of the state 하면 주의 이 지역, 이 부분 이럴 때도 어부를 사용하는데 이걸 굳이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깨우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가 제일 많고 사실 시험에서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전치사가 바로 주제를 언급해주는 뭐뭐에 관해서, 관련해서 라는 전치사들이에요.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형태가 긴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봤던 것도 있고 처음 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외우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외울 때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에 예전엔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여러분들은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찍어서 핸드폰 초기 화면으로 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자꾸 노출이 되면 우리가 머릿속에 각성이 되고, 노출되고 각성되면 그게 어느새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번히 노출시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관해서라고 할 때 on, about, over,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두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as to, as for.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었던 표현입니다. concerning, regarding. 그 다음에 with regard to, in regard to, with respect to. 그 다음에 with reference to, in reference to. 여기까지는 우리 주규제에 나와 있죠. 하나 추가시킬게요. pertaining to. 요것도 전치사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뭐뭐에 관해서 라고 해서 pertaining to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기 예문을 볼게요. The customer brought up a problem. 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concerning 뭐에 관해서? her recent purchase. 그녀의 최근 구매에 관해서. concerning 대신에 여기 있는 표현들을 다 대신해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